안녕하십니까, 실버 똑TV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주간보센터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더 보충을 하려고 이렇게 늦은 시간 펜을 들게 됐습니다. 거기서 빠진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간보센터는 차량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특히 유가 상당하죠.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아마 리터당 뭐 3,000원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결국은 석유의 종말, 그리고 이제 미래는 결국 지금까지는 미국의 그 10대 기업 중에 8개 정도가 정유회사가 차지했다면, 이제는 바뀌는 거죠. 정유회사가 거의 망하고, 아니 이제 생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탄소 때문에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유지비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송영비를 없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차량으로 인한 문제점이 또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해당이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운영을 2대를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빨리빨리 갔다 오는 길은 전기차를 이용을 해서 유지비를 좀 줄였고요. 거의 10만 킬로 뛰었는데 저희가 타이어 한번 바뀐 거 이외에는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전기차는 수명을 제가 5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런 문제 이외에는 문제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저희는 그렇게 느꼈고, 지금이라도 전기차 빨리 주문해 놓으세요. 저도 또 한 대 더 해놨지만 이게 아마 예측하기를 반도체가 없어서 한 1년 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 판매하시는 분이 가끔 전화가 갑자기 와서 지금 차 한 대가 있는데 이거 하시겠냐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전기차로 결국은 바뀌어가는 그런 단계라는 거. 차량 유지비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30km 초등학교 근처 뭐 학교 스쿨존 여기 30km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어떤 딱지 띄워와요. 저는 해당이 또 잘 안 돼요. 아직도 한 번도 뭐 그런 적은, 딱 한 번 있네요. 스쿨존. 네,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잘못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또 이런 뭐 어떤 범칙금에 대한 부담, 차량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고 약속된 시간에 어르신을 모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성상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참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인지등급 어르신이 입소를 했어요. 근데 3개월 후에 재등급 신청, 재심사를 했어요. 근데 5등급이 나왔어요. 요즘은 거의 드물어요. 안 나와요. 어려워요. 5등급이 나왔을 경우 기존에 정원 25인 시설인데 25명이 딱 찼어요. 근데 인지등급 어르신이 갑자기 5등급으로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른 곳에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마침 뭐 다행히도 이거 미리 예측을 하고 한 자리가 비어있다 했을 때 이거를 시행을 하셔야만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때 자리 없어갖고 저희 딱 한 번 다른 곳에 보냈다가 한 달 보냈다가 또 한 달 다른 어르신이 나가시는 바람에 모시고 왔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처음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했지만은 프로그램 관리자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는 채 오픈을 하면은 결국은 인지등급이나 5등급 어르신 치매 그 교육을 제공해야 할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 관리자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받고 계속 어떤 경우 2달인가를 그냥 계셨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미리미리 챙기셔야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또 그 주간보센터를 어렵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는 규정이 되게 많아요. 이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우리는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로 기금이 아닌, 기금 운영이 아닌 보험료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기업은 자기가 이익을 내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보험료를 타서 여기에 이제 수급, 급여를 받는 거죠. 우리가 급여. 이 급여를 받는데 규정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규정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결국 어떻게 되냐? 환수라는 것과 부당 청구와 또 청구를, 착오 청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착오 청구예요. 착오 청구는 조금만 더 좀 우리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좀 관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환수 정말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줬다가 뺏는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당하시도록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심지어는 정말 있잖아요. 왜 생각해서는 안 될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완전히 이제 정말 끝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몰라서, 본인의 실수도 아닌, 그리고 이제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대가 누구겠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간보호는 사실 크게 이제 몇 가지 많아요. 성령이라는 것도 있고, 식사 제공, 간호, 또 물리치료가 가정용 물리치료기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물리치료사가 없을 경우. 또 병원 동행, 임의용, 목욕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직원 관리, 시설 유지 보수, 회계, 또 시청과 그 다음에 공단, 장기요양보험 공단의 어떤 업무가 또 요구하는 업무가 많아요. 그리고 보고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려운 점이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또 보면은 모집도 해야죠. 어르신 모집, 직원 모집도 해야죠. 광고도 해야죠. 게시도 해야죠. 게시도 공단 게시도 있고, 시청 게시도 있고,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참 어려운 점들이라는 거, 저번 시간에 좀 빠졌기에 제가 다시 보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익하셨나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주간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부딪혔던 문제점과 어려웠던 점, 그리고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 나름대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뭔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차량 유지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보험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차가 제가 6대인데 이 6대에 대한 유지 보험, 또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 적게 나면 할증 돼가지고 할증 안 내기 위해서 현금으로 다시 내거나 이러다 보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차량이 또 마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가 5년을 딱 이제 한 대 카니발을 다 이제 납부를 했어요. 이제 할부로 끊어서 5년 동안 60회를, 이제 저희가 5년이 넘었으니까 이걸 다 내고 나니까 이제 차가 조금씩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내연기관의 차는 몇 년 보겠어요. 10년 정도도 아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어쨌건 5년을 탔어요. 이런 점들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조금 나름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되셨다면 감사하고요.
도움이 안 되셨다면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톱.